아반떼 깡통도 되는데 벨로스터는 이걸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의 2020년형 벨로스터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던 트림입니다. 2,096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0마력에 24.7토크의 터보 엔진이 들어옵니다. 1.4라 힘이 부족할 것 같지만 터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반떼의 1.6 자연 흡기에 비해 힘이 더 좋습니다. 특히 저속 구간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에서 빠릿빠릿하게 운전하기 좋습니다. 현대의 듀얼 클러치 미션은 워낙 부드럽게 세팅해 놓아서 이게 듀얼 클러치가 맞나 싶습니다. 듀얼 클러치 특유의 울컥거림은 별로 없었고요. 그에 비해 변속감은 외제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빨라서 벨로스터에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벨로스터 성향이 워낙 밟고 다니는 차라 멈출 때 잘 멈추라고 전륜에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옵니다. 제동력도 제동력이지만 잦은 브레이크로 인한 페이드 현상도 늦게 오니까 잘 됐죠. i30는 211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오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벨로스터는 기본 적용됩니다. 운전 중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급하게 줄어들 경우 계기판과 소리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그런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차가 알아서 긴급 제동합니다. 어이없이 앞차 박아서 과실 100% 사고 낼 일은 없겠죠. 사이드 미러는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고 비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리 각도도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차문 잠그면 접히고 잠금 해제하면 펴지는 것까지 전동입니다. 앞좌석에 열선 시트 적용됩니다. 현대 열선 시트가 외제차 열선 시트보다 훨씬 뜨끈한 편이라 몸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꽤 마음에 드실 거예요. 벨로스터 같은 해치백 차량일수록 폴딩 시트의 활용성이 높은데요. 아반떼 같은 세단은 트렁크 입구가 작지만 벨로스터는 해치백이라 트렁크 문이 크게 열려서 소형 가구 같은 부피 큰 짐 넣는 게 편합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는 폴딩 타입 리모컨 키처럼 일일이 주머니에서 키 꺼내서 문 열린 버튼 누르고 폴딩 키 열어서 키박스에 꽂아 돌리면서 시동 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차문 열고 버튼 눌러서 시동 걸면 되니까 편하죠. 후방 카메라는 후진 시에 차량의 뒤쪽 영상이 나오는 기능인데요. 주차 가이드 라인이 스티어링을 꺾는 대로 움직입니다. 처음엔 이게 믿을만한가 싶었는데 좀 타다 보니까 정말 꺾인 위치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후방 카메라가 있다 해도 후방 주차 센서는 중요합니다. 카메라로 볼 땐 괜찮아 보여도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주차 센서가 더 잘 파악해주기 때문이죠. 분명 카메라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센서가 삑삑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쓰는 오토 크루즈 컨트롤 들어옵니다.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에서 쓸만합니다. 스피드 리미터는 지정해놓은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언제 쓰냐고요? 과속 단속 구간 같은 곳에서 단속 속도에 리미트를 걸어 놓으면 과속 걱정 없이 악셀 밟아도 속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편하겠죠. 벨로스터는 기본 옵션부터 이상한 5인치 모노 액정 안 넣고 7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넣어줍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작동하기 때문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미러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내비게이션 살 필요 없겠죠. 모던 트림 단점입니다. 스타일 우분 블루 스티치 시트라고요? 이거 그냥 직물 시트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타는 차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가죽 시트보단 스타일리시한 직물 시트가 어떠냐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봤자 스타일리시한 가죽 시트가 더 좋겠죠. 모던 등급의 최악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틸트만 가능한 스티어링입니다. 스티어링의 위치를 위아래로만 조절 가능한데요.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딱 맞는 시트 포지션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큰 분들의 경우 다리 길이에 맞춰 의자를 맞추면 스티어링이 너무 멀리 있고 스티어링에 맞춰 의자를 당겨 앉으면 다리가 완전 접혀버리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아반떼 깡통도 텔레스코픽이 되는데 벨로스터는 이걸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상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핸드 파킹 브레이크 적용됩니다. 기본 트림에 핸드 파킹 브레이크가 이상할 것은 아닌데 벨로스터는 아무리 등급을 올리고 옵션을 달아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펀카라지만 편의를 위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달 수 있게 해줬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티어링의 경우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열선 기능은 안됩니다. 모던 코어 트림입니다. 2,296만원이고요. 모던 대비
200만원 올랐습니다. 벨로스터의 LED 헤드램프는 일반 프로젝션 타입에 비해 디자인적 완성도가 높죠. 또한 야간 운전 시 LED 헤드램프가 더 밝기도 하기 때문에 밤 눈이 어두우신 분이라면 꼭 다루셔야 할 겁니다. LED 리어램프 역시 일반 벌브 타입 후미등과 디자인적 완성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17인치 휠이 상당히 깡통스러운 디자인인 것에 비해 18인치 휠은 꽤 멋집니다. 이왕 가오로 사는 차 휠은 이쁜 거 달아야겠죠. 모던 코어의 시트에 적용된 직물은 모던에 달린 직물과는 다른 직물입니다. 모던은 일반 우분이었고 모던 코어는 트리코트 방식의 직물로 되어 있는데 재질감만 놓고 보면 트리코트 쪽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좋은 직물의 소재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ECM 룸미러는 뒷차가 상향을 쏜다고 해도 룸미러가 알아서 디밍을 해주기 때문에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거기에 ECM 룸미러가 되면서 하이패스도 같이 적용됩니다. 오토 에어컨은 수동 에어컨에 비해 확실히 편하고요. 온도만 지정하면 바람의 토출 방향부터 풍량까지 알아서 조절합니다. 모던에서 위아래로밖에 조절이 안 돼서 이도 저도 아니었던 스티어링이 앞뒤로도 조절이 가능한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됩니다. 이제서야 시트 포지션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됩니다. 운전석 창문을 원터치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끼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스티어링에 열선 기능 추가됩니다. 수족 냉증으로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는 핸들 잡는 거 정말 고역이죠. 열선 스티어링은 작동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집니다. 모던 코어 단점입니다. 스티어링이 가죽도 되고 열선도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스포츠형 모델답게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아반떼 스포츠는 기본 모던 트림부터 D컷일뿐만 아니라 반펀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벨로스터가 투도어 스포츠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뒷좌석 에어벤트나 뒷좌석 열선 시트를 돈 주고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야 혼자 타고 다니니 상관없지만 친구 두세 명 태워서 갈 때는 좀 아쉽죠. 마지막으로 1.4 터보에서는 아무리 해도 패들 시프트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1.4 터보의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 패들 시프트도 쓰려면 자주 쓸 수 있는 옵션인데 엔진을 업그레이드 해야만 넣어주는 건 아쉽습니다. 스포츠 코어 트림입니다. 2,573만원이고요. 모던 코어 대비 277만원 올랐습니다. 204마력에 27토크인 1.6 터보 엔진으로 변경됩니다. 1.4 터보에 비해 무려 50%나 출력이 상승하죠. 200cc의 차이가 이 정도나 된다는 건 놀랍습니다. 1.4의 18인치 휠은 일반적인 알로이 휠이었지만 스포츠 코어의 18인치 휠은 훨씬 멋진 휠로 바뀝니다. 휠 하나 바뀌는데도 차량의 느낌이 확 바뀌죠.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은 가죽의 구멍이 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일반 가죽 스티어링 휠에 비해 손에 더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손에 좀 땀이 나도 덜 미끄럽고요. 반펀칭이 뭐 별거인가 싶겠지만 반펀칭 스티어링으로 한 3일 운전하다가 일반 가죽 스티어링 휠 잡아보면 기분이 확 다운되더라고요. 메탈 페달의 경우 보기에 멋진 것도 있지만 일반 고무 페달에 비해 훨씬 밟는 맛이 좋습니다. 특히 비가 와서 신발이 젖었을 때 고무 페달은 좀 미끄러운 감이 있지만 메탈 페달은 안 그러더라고요. 스포츠 코어를 사지 않는다고 해도 이 페달 튜닝은 꼭 하세요. 이게 부품 가격이 만원도 안 하지만 감속 마력은 한 50마력 올라간 느낌입니다. 전방 주차 센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오른쪽으로 차를 바짝 붙여야 할 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센서가 알려주는 대로 붙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스마트 미러링만 되던 7인치 액정이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뀝니다. 미러링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역시 순정 내비가 더 빠르고 편하죠. 그와 함께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 블루링크가 들어오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미리 시동을 켤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목적지를 차량에 미리 보낼 수 있는 점도 매우 편하고요. 6개 뿐이던 스피커가 8개로 바뀌면서 JBL 사운드 시스템 적용됩니다. i30는 7개 달아주던데 벨로스터는 1개 더 달아주네요. 스포츠 코어 단점입니다. 1.4 모던 코어에 비해 딱히 나아진 건 엔진과 내비 정도입니다. 그 외에 편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에어벤트나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결국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벨로스터가 혼자 타는 차라 그렇게 구성했겠지만 차값이 2,6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좀 아쉽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